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드시지요? 예전엔 하루가 금방 갔는데 요즘은 시계가 더디게 가는 느낌. 만나던 사람들은 하나둘 줄어들고 재미있던 일도 예전만 못한 것 같고요. 나도 늙어서 재미없어지려나 하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 나이가 들어서도 하루가 쏜살같이 지나갈 만큼 재미있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히 돈이 많거나 몸이 남들보다 월등히 튼튼해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몇 가지 습관과 태도를 다르게 선택했을 뿐입니다. 연구들도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버드의 80년짜리 장기 연구는 가까운 관계가 건강과 행복의 가장 강력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외로움은 담배만큼 해롭다는 표현 한 번쯤 들어보셨지요? 또 나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평균 7년 이상 더 오래 산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나이는 배움의 장애가 아니라 자산이라는 말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의욕이 생기고 표정이 밝아졌다는 사례도 참 많습니다. 운동은 말할 것도 없이 최고의 노화 방지제이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내 이야기인데 하는 생각 슬슬 드시지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나이 들어도 재미있는 삶은 따로 있다. 늙어서 재밌는 삶을 사는 법 7가지. 복잡한 이론보다 지금 당장 따라할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만 추렸습니다. 관계를 어떻게 가꾸면 웃음이 늘어나는지, 배움과 도전은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면 부담이 적은지, 하루 10분 운동으로도 삶의 활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웃음, 봉사, 감사 같은 태도가 왜 마음의 젊음을 지켜주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래서 더 강력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첫째, 오늘부터 바로 해볼 수 있는 일주일 실천 계획을 손에 넣으실 겁니다. 둘째, 내 나이에 뭘 하는 마음 대신 지금부터가 진짜 재미의 시작이구나 하는 확신을 얻으실 거예요. 셋째, 외로움과 무료함을 밀어내고 웃음과 의미를 채우는 검증된 7가지 방법을 순서대로 배우시게 됩니다. 특히 오늘은 1위부터 7위까지 내려가는 방식으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위로 갈수록 뼈대가 되는 핵심을 먼저 잡고 마지막으로 가벼운 습관까지 자연스럽게 덧붙일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들으시다 보면 이래서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더 재미있어지는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혹시 마음속에 작은 저항이 올라오시나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 처음으로 그림을 배우고 기타를 잡고 동네 해설사가 되어 활짝 피었습니다. 그 시작점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하루 10분 걷기, 감사 노트 한 줄, 그렇게 작은 선택이 모여 놀랍게도 재미있는 하루, 의미 있는 일주일, 설레는 한 달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첫걸음을 딱 잡아드릴게요. 시니어 건강정보 맛집에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도 유익한 내용으로 손녀딸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을 즐겁게 해드릴게요. 만약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기대되신다면, 그리고 올해는 진짜로 내 삶의 재미를 되찾겠다 다짐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미리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이 꾸준히 좋은 정보를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지금 가장 궁금한 점이나 당장 바꾸고 싶은 습관 하나도 알려주세요. 저희 시니어 건강정보 맛집이 여러분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늙어서도 재밌는 삶을 사는 법 7가지, 지금 바로 1위부터 시작합니다.
1위는 관계를 가꾸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사람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80년 넘게 이어져 온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는 가까운 관계의 질이 행복과 장수를 가장 강하게 예측한다고 말합니다. 연구 책임자 로버트 월딩어 교수의 단호한 문장, 외로움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전임 책임자 조지 베일런트는 핵심을 더 짧게 정리했습니다. 관계, 관계, 관계. 심리학도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스탠퍼드의 로라 카스텐슨 교수는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넓은 인맥보다 깊은 관계에 집중하고 그 집중이 정서적 안녕을 높인다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보태줍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혹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실제 삶에서도 이 진실은 작동합니다. 은퇴 후 혼자 지내던 한 어르신이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를 국밥 데이로 정했습니다. 약속은 단순했습니다. 그 시간에 오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 것. 몇 달이 지나자 수요일만 되면 가게 한쪽이 웃음으로 가득 찼고 그분은 말했습니다. 국밥값은 비슷한데 웃음값이 남아요. 관계는 요란한 이벤트보다 꾸준한 반복에서 자랍니다. 언제 한번 보자가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 2시 동네 카페처럼 날짜와 시간을 먼저 제안하는 태도가 깊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들을 준비가 된 귀만으로도 관계는 자랍니다. 조언을 줄이기보다 질문을 늘리고 어땠어? 대신 가장 기뻤던 순간은 뭐였어? 처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주간 고정 약속이 어렵다면 월수금 오후 3시 안부 문자처럼 짧은 리듬을 정해보세요. 일정표에 작은 하트를 붙여두면 잊지 않게 됩니다. 관계는 큰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반복의 다리 위에서 안전해집니다. 2위는 배우고 도전하는 즐거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배움은 시험을 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자존감을 일으키는 연료입니다. 한국생활과학회지의 연구는 65세 이상에서 자기개발 활동이 유능감과 관계성을 매개로 행복을 끌어올린다고 보고했고, 베레나 맨에게 연구도 노년기의 사회활동과 개인활동이 서로 다른 경로로 행복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칼 융은 나이 든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의무이자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오후의 삶이라는 그의 표현처럼 인생의 후반부는 내면을 가꾸고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말씀도 뒷받침합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환갑에 처음 붓을 잡은 윤성호님은 이파리 모양을 관찰하다 보니 세상이 다시 보입니다라고 고백했고, 컬러링북에서 시작해 화실에 나가게 된 하효수님은 작은 것들이 다르게 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퇴 후 고향으로 내려가 문화관광해설사가 된 윤민용님은 아직 배울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음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또 한 분은 57세의 해고를 겪은 뒤 63세에 사이버대학에 입학했고 67세의 대학원생이 되어 늦게 시작했지만 더 열정적으로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배움은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10분 손을 쓰는 배움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수채화 한 잎을 그리거나 스마트폰 사진 편집 기능 하나를 익히거나 악기 한마디를 연습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함께 배우면 더 즐거워지고 포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작은 요령을 덧붙입니다. 첫날은 목표를 너무 쉬워서 실패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잡아보세요. 연필 잡고 3분 스케치, 앱에서 버튼 하나 눌러보기, 코드 한 줄 따라 써보기처럼요. 그리고 2주 뒤 가족 앞 3분 발표 같은 가벼운 마감일을
스스로에게 선물해 보세요. 배움은 작은 시작과 짧은 마감이 만나면 오래 갑니다. 배우는 손이 살아나면 마음의 온도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3위는 의미와 목적의 힘입니다.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의 과제를 자아통합과 절망의 대결로 보았습니다. 그는 자아통합을 자기 삶을 그럴 수밖에 없던 것으로 수용하는 일이라 정의했고 그 결과로 지혜가 자란다고 말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로고테라피에서 의미를 찾는 세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창조하는 길, 경험하는 길,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태도로 답하는 길. 프랭클의 문장은 간명합니다. 삶이 견딜 수 없게 되는 이유는 의미의 결핍 때문이다. 성경의 고백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목적은 거대한 사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나는 매주 한 사람을 격려하는 어른이다. 나는 손주에게 동네 나무 한 종을 알려주는 자연 선생님이다. 나는 모임에서 좋았던 일 3가지를 나누게 한다. 이런 짧고 선명한 문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한 어르신은 자신의 목적을 오늘 만난 사람에게 평안을 건네기로 정하고 매일 아침 버스 기사님께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목적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작고 꾸준한 목적이 자기 효능감을 끌어올리고 그 힘이 다음 날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추가로 목적문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면 좋습니다. 냉장고, 현관문, 휴대폰 첫 화면처럼요. 밤에는 그날의 작은 실천을 한 줄로 체크합니다. 못했을 때는 자책 대신 다음날 2번 실천 규칙으로 부드럽게 복구합니다. 목적은 우리를 몰아세우는 채찍이 아니라 내일을 부르는 이정표면 충분합니다. 4위는 몸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운동은 약이 아니라 밥에 가깝습니다. 매일 조금씩 먹어야 힘이 납니다. 조지 베일런트의 50년 추적 연구는 금연, 성숙한 대처, 절주, 건강한 체중, 안정된 결혼, 적당한 운동, 교육이라는 7가지 요인이 80세의 삶을 예측한다고 보고했고 이 가운데 5가지 이상을 지닌 사람들의 절반이 80세에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몸의 가치를 상기시킵니다. 너희 몸은 성전이다. 평발이지만 마라톤 풀코스 90회를 완주하고 철인 경기까지 마친 김학윤 선생님은 숨이 먼저 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수영으로 오랫동안 몸을 단련한 서은희님은 몸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운동의 시작은 단순하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집안에서 5분만 걸어도 좋고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만 계단을 올라보셔도 좋습니다. 저녁 식사 뒤에는 포만감을 씻어내리듯 10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와 벽을 밀어내는 동작, 물병을 가볍게 드는 동작을 주 이틀만 반복해도 몸은 금방 반응합니다. 가능하다면 물속에서 호흡을 고르며 발차기를 몇 번만 해보셔도 마음이 정리됩니다. 여기에 호흡 팁을 얹겠습니다. 걸을 때는 2걸음 들이마시고 2걸음 내쉬는 이 호흡을 시도해 보세요. 의자 스쿼트는 의자에 살짝 스친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납니다. 벽밀기는 어깨 넓이로 손을 대고 팔꿈치를 몸쪽으로 당기듯 천천히 합니다. 오늘 10분이 쌓이면 어느 날 내가 가벼워졌다는 감각이 분명해집니다. 운동은 기록을 남길수록 오래 갑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하나만 그려보세요. 그 작은 동그라미가 내일의 발걸음을 초대합니다. 5위는 웃음과 긍정의 선택입니다. 예일대 베카 레비팀의 장기 연구는 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평균 7.6년의 수명 연장과 연관된다고 보고했습니다.
호주의 추적 연구는 긍정적 기억을 더 잘 떠올리는 노인의 면역 기능이 우수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노르웨이 헌트 코호트 연구는 유머 감각이 높은 여성에서 심혈관 및 감염 사망 위험이 낮았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전했습니다. 스탠퍼드의 긍정성 효과 연구는 노년이 긍정적인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을 지니며, 이것이 정서적 안녕을 위한 지혜로운 전략임을 설명합니다. 성경의 짧은 한 구절이 이 모든 연구를 한 줄로 요약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동양의 격언 일소일소, 일로일로도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는다는 뜻이지요. 웃음은 현실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 현실을 이길 힘을 품는 태도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를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따뜻한 국물, 햇살 한 줌, 친절한 기사님. 휴대폰 첫 화면에는 나를 미소 짓게 만드는 사진을 한 장 걸어두고, 피곤하다는 말이 입에 맴돌면 잠깐 쉬었다 가자로 바꿔보세요. 표정이 먼저 변하고 그 표정이 마음을 끌고 갑니다. 여기에 작고 실용적인 장치를 더합니다. 웃음 보관함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손주 영상, 반려동물 사진, 재미있던 대화 캡처를 모아두세요. 마음이 가라앉는 날 30초만 열어봐도 표정이 풀립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거울 앞에서 미소 10초를 연습해 보세요. 근육이 먼저 기억하고 그 기억이 마음을 부드럽게 덮어줍니다. 나는 오늘도 웃을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세상은 같은 모습 속에서도 더 따뜻하게 보입니다. 6위는 나눔과 봉사입니다. 성숙 발달의 핵심 주제로 생산성, 즉 제너러티비티가 자주 언급됩니다. 베일런트는 이를 완성된 자아를 타인에게 나누는 능력이라 정의했습니다. 미국의 중년 발달 종단 연구인 마이더스는 자원봉사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이 더 나은 건강, 더 높은 안정감, 더 좋은 인지 기능을 예측한다고 보고했고, 국내 연구 역시 노인의 사회적 참여가 자존감과 회복 탄력성을 높여 행복을 키운다는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은퇴 후 기타를 배워 문화센터 반장이 된 김호영님은 치매센터와 어린이집에서 연주 봉사를 하며 보람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봉사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병문안 가서 손을 한번 꼭 잡아주는 일, 아동센터에서 책을 읽어주는 일, 스마트폰 기본 기능을 이웃에게 15분 가르쳐주는 일, 내 삶의 경험을 누군가의 오늘에 얹어주는 그 순간, 나는 여전히 유용하다는 감각이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여기에 시작 팁을 보태겠습니다.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 3가지를 골라 나눔 상자에 담아보세요. 그리고 동네 복지관의 전화번호를 연락처에 저장하고 딱 1시간의 말벗 봉사를 예약합니다. 처음은 어색해도 돌아오는 길의 발걸음은 놀랄 만큼 가볍습니다. 나눔은 세상을 위한 선행이면서 나 자신을 위한 내면의 충전이기도 합니다. 7위는 감사로 오늘을 누리는 일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꾸미는 기술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보는 눈입니다. 긍정심리학은 감사 성향이 회복 탄력성과 안정감, 삶의 만족을 높인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미국의 시니어 헬스케어 기관 센터웰의 최근 조사에서는 충만감의 핵심이 태도라는 점이 강조되었고, 가장 아픈 사람들 가운데에도 긍정과 감사가 높은 분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노년에 관하여에서 좋은 것을 자기 안에서 구하는 이에게 노년은 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고요하게 권합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감사 노트를 만들어 하루에 한 줄만 적어 보십시오. 딸이 보낸 사진을 보며 웃었다. 국물이 뜨거웠다. 오래된 코트가 아직 따뜻했다. 이런 짧은 문장들이 쌓이면 마음의 비상식량이 됩니다. 힘든 날 그 노트를 펼치면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늘의 소박한 기쁨이 내일의 큰 기쁨을 준비합니다. 여기에 감사를 습관으로 붙이는 비법을 더합니다. 잠들기 전에 불을 끄고 30초 동안 오늘의 장면을 천천히 되감아 보세요. 새 장면만 잡아 고마웠다, 수고했다, 사랑한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때로는 감사가 잘 떠오르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땐 없음을 적지 말고 있으면 좋았을 것을 한 줄 쓰세요. 다음 날 그 빈칸을 채우려는 마음이 생기면 감사의 토대가 조금씩 넓어집니다. 지금까지 노년에 더 재미있게 사는 법 7가지를 서술형으로 차분히 들려드렸습니다. 관계를 깊게 가꾸고 하루 10분의 배움으로 자신감을 세우고 짧고 선명한 목적 문장으로 하루의 방향을 정하며 몸을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웃음과 긍정을 생활화하고 나눔으로 존재감을 회복하고 감사로 오늘을 정확히 바라보는 태도까지 이 7가지가 반복되면 표정이 먼저 달라지고 잠이 깊어지고 하루가 다시 재미있어집니다. 재미는 우연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바로 지금 이 문장을 다 들으신 뒤 조용히 일어나 작은 한 걸음을 옮기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여기에 마지막 한 줄을 부드럽게 덧붙입니다. 오늘의 첫 걸음은 아주 작아도 충분합니다. 안부 한 통, 10분의 배움, 목적 한 줄,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 10회, 미소 10초, 나눔 상자에 물건 1개, 감사 노트 한 줄. 이 7가지 중 하나만 골라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품은 걸음이 내일의 활력을 예고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재미있는 삶을 만드는 7가지 길을 차분히 걸어보았습니다. 관계를 깊게 가꾸고 작게라도 배우고 목적을 한 줄로 붙잡고 몸을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웃음과 긍정을 선택하고 나눔으로 존재감을 회복하고 감사로 오늘을 정확히 바라보는 태도까지 이 7가지는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반복에서 힘을 얻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아주 조금 따뜻하게 인사하고 오늘의 나에게 딱 10분을 투자하고 내일의 나에게 한 줄의 격려를 남기는 그 습관이 모여서 어느 날 문득 내 하루가 다시 재미있어졌다는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돌아보면 핵심은 분명합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마음의 체온을 올리고 배움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되살리며 목적은 하루의 방향을 또렷하게 정해줍니다. 운동은 엉킨 몸과 마음의 매듭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웃음과 긍정은 시야를 넓혀 문제를 다르게 보게 합니다. 나눔은 나는 여전히 유용하다는 감각을 선물하고 감사는 같은 현실을 더 깊게 누리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곧바로 3가지를 해보세요. 첫째, 지금 떠오르는 한 사람에게 오늘 가장 기뻤던 일이 뭐였니? 라고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세요. 둘째, 휴대폰 알람을 매일 같은 시간으로 설정하고 배움 10분이라고 이름을 붙이세요. 셋째, 종이든 메모든 좋으니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여러분의 목적 한 줄을 적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이 3가지가 오늘의 첫걸음이자 나머지 4가지 습관을 자연스럽게 끌어오는 단추가 되어줄 것입니다. 일주일의 리듬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안부 전화와 가벼운 걷기,
화요일에는 10분 배움과 감사 한 줄, 수요일에는 고정 만남으로 마음을 데우고, 목요일에는 의자 스쿼트와 목적 점검으로 중심을 세우고, 금요일에는 빠르게 걷기와 작은 기부 준비, 토요일에는 말벗이나 재능 나눔으로 세상과 연결되고, 일요일에는 말씀이나 묵상으로 마음을 정돈하며 가족과 15분 대화를 나누는 흐름입니다. 이 리듬을 한 달만 유지하면 표정이 먼저 밝아지고 잠이 깊어지고 하루의 템포가 고르게 정리되는 것을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혹시 마음 한켠에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하는 속삭임이 들리신다면 이렇게 답해 보세요. 늦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압니다.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것부터 먼저 붙잡을 지혜가 이미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완벽을 기다리지 마시고 가능한 만큼만 오늘 가능한 방식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성공 하나가 다음 성공을 부르고 그 연결이 재미를 키웁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매주 실천을 돕기 위해 따라하기 쉬운 체크리스트와 말걸기, 스크립트, 10분 배움 주간 주제, 집에서도 가능한 운동 루틴, 감사 노트 예문까지 꾸준히 제공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단 하나만 바로 실천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선택해 주세요. 누구에게 안부를 보낼지, 무엇을 10분 배울지, 목적 문장을 어떻게 쓸지, 몸을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 밤 3가지 감사는 무엇으로 적을지, 지금 마음속으로 정하셨다면 그 선택은 이미 절반 이상 완성된 것입니다. 선택 다음에는 행동이, 행동 다음에는 습관이, 습관 다음에는 인생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이 자료를 수집하고 검증하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게 풀어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는 여러분의 현재 상황과 가장 궁금한 점, 그리고 이번 주에 실천할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관계, 배움, 목적, 운동, 웃음, 나눔, 감사 중 무엇부터 시작하실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중심으로 더 구체적인 가이드를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정보 맛집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혼자서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매주 옆에서 팔짱을 끼고 걸으며 과학적 근거와 따뜻한 사례, 실전 루틴을 계속 건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오늘의 작은 한 걸음에 집중해 주세요. 연결하고 배우고 움직이고 웃고 나누고 감사하는 그 걸음을 저희가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무리 체크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안부 메시지 한 통을 보냈는지, 알람에 배움 10분을 추가했는지, 목적 문장을 한 줄로 적어두었는지, 잠들기 전에 감사 한 줄을 기록할 준비가 되었는지 마음속으로 확인해 보세요. 4가지 중 하나라도 했다면 훌륭합니다. 2이라면 더 좋고, 3이라면 내일이 기대되고, 4이라면 이미 삶의 톤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가볍고 더 재미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내일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일어나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작은 첫걸음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시니어 건강정보 맛집이 그 발걸음 곁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